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방선거 이제 끝났네요. 네, 무사히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방송 사고 없이 개표 방송을 넘겼다의 의미로 네.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이제 전국 규모의 선거는 이제 없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우리 지방선거 좀 돌아보자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딱 하나만 꼽아서 네. 지방선거 관련 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게 있어요? 언론 보도로 꼽아볼 수 있는 거는 어제 이 뭐 매체를 막론하고 나왔었던 그 기사 타이틀인데요. 중앙일보나 이제 서울경제 그리고 SBS 이런 보도들을 몇 개 좀 뽑아봤습니다. 네. 김은혜 전 후보의 이제 낙선을 두고 여성 광역단체장이 이제 실패했다. 이거를 이제 굉장히 좀 주목을 하면서 뭐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제 가능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27년 유리천장 못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유리천장이라는 거는 이 여성의 어떤 사회적 진출 그 중에서도 이제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 자체를 구조적으로 박탈하는 그래서 마치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벽이 있는 그런 걸 표현할 때 쓰는 게 유리천장인데 김은혜 후보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는 마지막 단계를 제외하고는 유리천장 없이 집권 여당의 이 후보로까지 선출이 된 셈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당선인 대변인을 지냈고 청와대 대변인도 지냈고 국회의원도 지냈고요. 뭐 KT 같은 그 기업에서는 임원직도 지냈고요. MBC에서는 이제 뉴스 앵커를 맡기도 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유리천장을 깨고 지금 사회적인 그 말하자면 이제 고위직에 올라온 인물인데 네. 이 인물이 그 표심을 두고 다툰 끝에 탈락한 거를 유리천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아마도 이제 언론이 유리천장이라고 표현한 건 이제 그 전에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당선되면 첫 여성 광역단체장.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첫 이거를 결국은 달성을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유리천장에 비유를 한 것 같은데 네. 적절한 비유는 아니죠. 지금 뭐 그 헬마가 지적한 그대로. 네네네. 그러면 결국은 벽을 친 건 그 뭐 유권자들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 제가 좀 그 안타까운 게 최근 들어서 우리 정치권도 그렇고 우리 언론들도 그렇고 원래의 단어의 의미를 좀 이렇게 망각하고 너무 가볍게 사용을 하고 이 헤드라인 같은 데서 이제 활용하는데 너무 주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얼마 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나 뭐 이런 분들이 N번방 사건을 이제 M번방으로 비유해서 이제 민주당을 공격하는 데 사용한다든지 이준석 대표가 이제 피해 호소인 같은 여성주의 진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이재명 당시 이제 후보를 공격할 때 거물 호소인이라고 변형해서 사용한다든지 네. 이렇게 이제 원래 의미를 퇴색시키거나 자칫하면은 뭐 추락시킬 수도 있는 이런 식의 오용들은 조금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정치는 레토릭이죠. 말로 하는 행위다 보니까 말에서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레토릭이고 언론도 따지고 보면 뭐 같은 메커니즘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레토릭도 잘 써야 된다. 그렇죠? 네. 이것이 아다르고 어다른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여간 속담은 기가 막힌 속담이 되게 많아요.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렇죠. 현대적 변형으로는 이제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는 마법. 도로남이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네, 그렇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그 얘기하려고 그 노래를 아네요. 그럼요. 아무튼 그렇죠. 언어를 너무 가볍게 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최근 들어서 좀 이제 언론에 조금씩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5월 10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평산마을로 이제 퇴임을 하고 나서 네. 그 앞에 소위 그 보수 단체들이 이제 집회 신고를 내놓고 굉장히 좀 소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 문제를 선도적으로 다룬 게 시선 집중이라고 자부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관심이 없어. 애정 좀 가져주세요. 애정 좀. 이게 저번에 뒷담화 나한테 했다며 최욱 네. 씨하고 둘이 고정 출연을 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뒷담화를 한 거야 도대체. 요즘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그 인터뷰하고 JB타임즈는 꼭 챙겨 듣긴 하거든요. 네. 제가 출연하지 않는 그럼 여기서 이제 코너를 놓치는. 최욱 씨 뒷담화 좀 한번 해봐요. 최욱 씨 뒷담화요? 최욱 씨 뒷담화를 잘해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듣고 있을 거거든요. 잘 삐죠? 잘 삐집니다. 그분은 심지어 이제 어떤 그 신조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부모님을 뭐라고 할 수는 있지만 나를 뭐라고 하지 마라.
굉장히 독특한 이제 신조를 뭐 갖고 있습니다. 정반대요. 네, 본인 중심으로 이제 사고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 자기 존귀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그렇습니다. 오, 네. 뭘 믿고? 아 모르겠어요. 이제 자기 애는 참 독특하게 이제 이 높은 분이다. 이제 이런 가서 이제 구박 엄청 많은. 이거 들었을 거 아니야 또 이제. 들었을 겁니다. 왜 오가면서 이렇게 매를 벌어 그렇게? 댓글로도 많이들 혼내시더라고요. 여기 가서 읽고 저기 가서 읽고 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네. 이것이 이제 그 언론의 본질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보세요. 네. 하여간 계속 이어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평산마을에서 사실 이제 보수 단체의 집회라고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되는데 저는 그 두 단어가 적절한지를 좀 지적하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그들이 과연 이제 보수 단체라는 정치적 결사체의 의미가 있는 조직이냐라는 게 이제 먼저 하나고 그들이 벌이고 있는 그 행위가 집회라는 우리 사회가 이제 보호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죠.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는 헌법상의 권리니까요. 근데 그렇게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집회가 맞느냐?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나 딱 감이 왔는데. 아시겠죠? 네, 그거 유튜버의 돈벌이 뭐 이런 거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그 최근 들어서 이 그들이 지금 평산마을 앞에서 하고 있는 소란의 육성이 직접 전해지는 계기가 SNS를 통해서 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비서진이라든지 네. 뭐 민주당의 이제 의원들의 SNS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십시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왔고요. 네. 그걸 들어보고 언론 매체들 기자들도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기자들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전해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소위 이제 받아서 이제 보도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실제 내용을 들어보는 경우들은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CBS의 라디오를 통해서라든지 혹은 중앙일보의 보도를 통해서도 제가 보니까 이제 문재인 욕하는 유튜버 끊을 때 됐다라는 이제 중앙일보의 칼럼도 소개가 됐었는데 네. 그러니까 욕을 한다는 본질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는 보도들이 조금씩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마이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음성들을 직접 접하면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씩 이제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매체를 가리지 않고 최근에는 그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매주 주말마다 벌어지고 있는 그 행태들을 녹음을 해서 몇 개를 좀 이렇게 들어보면서 모니터링을 좀 해봤는데요. 네. 굉장히 그 직설적이고 1차원적이고 이거는 그냥 욕설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말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방송에서 못 튼다니까. 그래서 방송에서 그나마 틀 수 있을 것 같은 대목을 좀 추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인신공격성 발언들. 이거는 정치 집회의 성격이 아니고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을 향한 단순 욕설이거나 성희롱성의 인신공격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한 도막을 잘라왔는데요. 네. 그 마음의 준비를 일단 좀 하시고 이게 일반적인 방송을 통해서는 절대 들으실 수 없는 내용이다. 이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의 일상을 침범하고 있는 이 상스러운 말들이 그 안에서 쏟아지고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자 잠깐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가한테 김정숙 똥돼지. 근데 뭐 인간적으로 내가 김정숙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야, 네가 샤넬이 어울리기나 하냐? 양심 없는 것이 샤넬은 김정숙한테 브랜드 가치 소송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완전 샤넬 브랜드 망가져버렸거든요. 남의 기업 조지는데 재주 있는 김정숙 사과해. 너는 5일장 몸 빼도 아까운 여자여. 어디라고 샤넬이 뭔디? 김정숙 똥돼지. 참. 아이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국민이든지 집회와 시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정치적인 목소리 메시지를 내고 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평가할 부분이 있다면 비판할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얘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이 내용이 지금 들어보신 대로 실제로는 아무 내용이었고 그냥 단순 욕설이거나 뭐 이제 인신 공격을 하기 위해서 쏟아내는 말들의 종합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과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뭐 혹은 보호받거나 네. 이 대상으로 삼아야 될 내용인지 좀 의문이고 네. 저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듣다 보면 오히려 이 얘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거든요. 이런 내용으로만 채워가지고 네. 이게 스토킹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일단 개인을 대상으로 한 인신공격이나 집요한 공격성, 언어폭력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으로 다뤄야 되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직접 보면서 들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직접 듣거나 실상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도하는 매체들 혹은 이거에 대해서 발언하는 정치인들이 본질을 놓치는 경우들이 좀 많다라는 어떤 식으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 네. 이 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이전에 문재인 정권에서 소위 그 문바라는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저지른 짓에 비견하지 못할 수준의 이야기인데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진들이 고소고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했던 뭐 인신공격이나 이런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인데 예. 김기현 의원이 실제 이 내용을 들어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아무리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집회 시위들이 있었다고 해도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런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뭐 까놓고 얘기를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 지 땡땡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고 하는 그렇습니다. 경우 있죠. 네, 네, 네. 있죠. 그렇게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간첩 뭐 그거 보니까 사실은 비슷하다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근데 과거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괜찮다는 그게 근데 정당한 논리는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것이. 그리고 이제 어떤 행동의 그 정도나 양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침부터 해서 밤까지 계속 같은 내용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이제 도심 집회 같으면 빌딩과 빌딩 사이에 가로막혀 있어서 이 정도가 훨씬 덜한데 직접 보면 그 마을은 완전히 개활지로 튀어 있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완전히 조용한. 지방선거제 유세 차량 때문에 그러니까 간접 경험을 했어요. 뭐 물론 그렇죠. 비슷한 이제, 거잖아요. 사실. 예, 이게 이제 쩌렁쩌렁한 소리로 계속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법령으로 따지자면 이걸 규제할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로 따지자면 주거 지역의 소음 기준이 있는데 주간 그러니까 오전 7시부터 해지기 전까지는 65데시벨 이하로 통제가 되고요. 심야라고 하더라도 55데시벨 이하만 되면 심야 집회를 통해서 스피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제 평산마을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뭐 안정권이라고 하는 전 유튜버죠. 유튜버를 비롯해서 몇몇 단체들은 아예 소음 측정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아 예. 본인들이 가지고 다녀서 본인 중에 스텝 중에 한 명을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직선거리로 100m 이상을 딱 이격을 한 다음에 그 100m 떨어져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 바로 앞에 가가지고 소음 측정기로 자기들이 측정을 해요. 아 근데 뭐 이건 어렵게 얘기할 거 하나 없이 우리가 층간 소음 때문에 별별 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네. 뭐가 다른 건데요? 그렇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역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그 집회를 벌이고 있는 단체의 주장이 생방송으로 계속 중계가 되잖아요. 제가 이제 듣고 있으면 자기들끼리 이제 그 채팅방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 대목들이 보이면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나는 이런 거 하는데 꾼이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법령 안에서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한다. 또 뭐 그럼 또 후원 쏟아지고 이럽니까? 그렇습니다. 아 잘한다. 역시 대단하다. 이러면서 이제 후원금이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법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애초에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시스템을 해킹하는 방식, 그러니까 제도 해킹이라고 할 수 있죠. 교묘하게 법의 틈새만을 파고들어서 절묘하게 그 선을 타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어떤 것이 만들어져 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좀 화제가 많이 됐던 거는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소위 이제 법을 정청래 법이라고 이제 발의를 해가지고 이걸 막겠다라고 천명을 했는데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막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좀 그게 과연 해법이 될까는 좀 솔직히 의문인 부분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그 반경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대상에 전직 대통령 사저도 포함시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이제 그 공관이나 혹은 뭐 대통령 관저나 혹은 공공기관들에서 100m를 이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근데 문제의 본질은 왜 이들이 여기서 집회를 하느냐가 아니라 집회를 빙자한 왜 인신공격을 그냥 놔두고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논점이 좀 다른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자꾸 세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통제하려고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히려 다른 시민들의
평범한 시민들의 그리고 정식 제대로 된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고 싶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 집회라는 걸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하는 말이 우리한테 제재가 가해지면 당신네 그러니까 반대 진영에도 똑같이 그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걸 이용하고 있다는 걸 계속 밝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따르면 통제만으로는 그러니까 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이게 해결되기가 좀 어려운 문제다라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네, 네.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들이 유튜브에서는 퇴출당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아, 유튜버가 아닙니까? 유튜브가 아닙니다. 그럼 아까 제가 극우 유튜버라고 한 걸 정정을 해야 되겠네요. 전 극우 유튜버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튜브 내에는 이제 그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 있어가지고 근데 조금 전에 유튜브에서 틀고 후원 쏟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유튜브와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아, 그래요? 네, 유튜브에서는 이제 커뮤니티 규정 위반으로 퇴출된 그 존재들인데 네. 지금 이제 비슷한 그 플랫폼을 구축한 포털 사이트들이 있어요. 아. 다음에도 있고 네. 네이버에도 있는데 이 지금 이 단체들이 이용하는 거는 네이버에서 만든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예. 유튜브하고 운영 방식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송출되는 방식이나 거기에 이제 슈퍼챗 같은 후원 방식 이런 것들도 완전히 똑같이 구축이 돼 있고 대신 이용자의 숫자가 워낙 압도적으로 적다 보니까 제가 좀 스크리닝을 해봤을 때는 모니터링을 해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관리가 훨씬 덜 되고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쏟아지는 이 천박한 그런 인신공격성 말 같은 것들이 규정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용자도 적어서 방통위 같이 이제 기관의 관심에서도 벗어나 있다. 사각지대인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꼭 돈벌이라고 볼 수 없겠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돈벌이는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좀 조사해봤던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사를 따로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조직이라기보다는 이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인데, 그래서 보수 단체가 아니라 보수 회사입니다. 보수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아스팔트 이제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예. 그러니까 회사로 설립이 돼 있고요. 법인 설립이 돼 있고, 사람인 같은 그 회사 검색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시면 지난해 연 매출액 기준으로 12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익도 한 1억 한 7, 8천 정도 잡히는 걸로 봐서는 회사 운영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이 아주 돈벌이를 잘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제가 아까 스토킹 처벌법이나 이런 걸 말씀을 드렸던 게 기존의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로 통제하려고 하는 거는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자칫하면 오히려 다른 집회와 시위를 모욕하는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유튜브에서는 퇴출당했는데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하는 데에서는 지금 하고 있다. 아무런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뭐 이제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 물어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요? 왜 제대로 규정을 지키도록 하지 않느냐, 가이드라인이 왜 작동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공공의 당신들의 서비스를 통해서 송신되는 게 맞느냐, 이걸 포털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포털의 책임이 무엇인지. 그걸 좀 알아봐야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군요, 세 번째.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제 밀양 산불이 지금 3일 동안 이어지면서 그 큰 피해를 남기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잔불 처리 단계로 넘어갔다고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오긴 하던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한 3일 동안 이어지면서 피해를 남기고 있는 동안에 각종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런 얘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는 산불 현장을 직접 찾는 경우가 있었는데 왜 밀양 산불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많아서 저도 이제 관련 보도들을 좀 찾아봤는데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후보 때는 밤늦게도 달려가더니 왜 대통령 되고 나서는 총력 진화라는 지시만 반복하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실제로도 뭐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서 이제 서면 브리핑을 주로 내놨는데요. 적극 지원하고 총력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 어제 오전에 서면 브리핑으로 나왔고 31일 그러니까 불이 처음 이제 발생했던 날에도 비슷하게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면서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비슷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국정에 바빠서 그렇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되나요? 그 이제 굉장히 좀 선해를 해주셨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어떤 보도가 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31일 예. 산불이 났던 당일 날이죠.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뉴스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중구의 자갈치 시장을 방문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오. 이게 이제 지방선거 투표 바로 전날이다 보니까
이거 선거 개입 아니냐라는 논란이 이제 야당을 중심으로 이제 나왔던 그날인데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갈치 시장 찾은 윤 대통령. 부산시장 후보들 각서 받으세요라는 얘기가 이제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각서를 받으라는 이 농담이었는데 이런 그 대통령의 굉장히 좀 활동적인 행보를 중심으로 하는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뉴시스 같은 경우도 자영업자들과 점심을 먹었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학생 때 많이 왔다 이런 식의 자갈치 시장의 자영업자들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식의 이제 보도들이 줄을 잃었고 자갈치 시장을 찾으면서 왜 밀양 산불 현장을 안 찾았는가 또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 또 얘기가 되네요. 그 내용은 이 보도들에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게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본투표 날인 6월 1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뉴스의 초점이 주로 천안함 모자와 셔츠를 입고 청와대를 이제 깜짝 방문했던 대통령 행보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이때도 네. 역시 마찬가지로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불과 대통령의 행보를 직접 연결하는 보도는 많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제 주불 작업이 한창이던 때인데 어제는 주로 대통령 동종 보도로 뭐가 나왔느냐면 브라질 축구 대표팀과 우리 대표팀의 친선 경기에 깜짝 등장했던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이제 훈장을 수여하는 대통령의 모습 속칭 그 커뮤니티 용어로 따지자면 이제 손흥민 태클을 탄 대통령이 이제 손흥민에게 숟가락을 얹은 요 보도들이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선 기간 동안만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이제 울진 산불 현장에 2번 방문했습니다. 후보 시절에 1번 방문하고 당선인이 되고 나서 이제 또 1번 방문하고 이때 그 후보 시절에 방문했을 때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발언, 대통령이 되더라도 헬기를 타고서라도 산불 현장에 와야 된다. 이런 발언이 굉장히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식의 보도는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어떤 그 국민들과의 스킨십을 늘림으로써 뭐 그것이 설령 쇼맨십이라 하더라도 네. 그래서 어떤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걸 국정 지지 어떤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저는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정하게 그런 면이 있죠. 비대 정치에 있어서는. 근데 그게 밀양 산불 현장을 간다고 해서 그게 구현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더 그 구현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맨들과의 스킨십은 훨씬 중요한 문제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산불이 났을 때 이낙연 총리가 간 적이 있었어요. 네. 이낙연 총리가 가가지고 이재민들하고 만나서 일일이 손잡고 그다음에 이재민들이 이야기하는 그 수첩에 메모하던 그 맞습니다. 장면이 뉴스를 타고 이때 인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스킨십은 그런 데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국정지지 동력으로 그러니까 전환시키는 데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렇습니다. 좀 의아한데요, 의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경주 지진이 났을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총리가 내려가서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 보도가 쏟아졌던. 말 나온 게 한덕수 총리도 안 간 거예요? 안 갔습니다. 밀양에? 네, 직접 가지는 않은 걸로.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울진 지역 산불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좀 산불이 많이 번지고 피해도 훨씬 크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 보도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는 또 언중유고를 통해서 우리가 좀 지적해야 될 지점이 있다 싶어가지고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그 동선을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한 장면에 대해서 그걸 키우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네. 그렇게 된다면 좀 어떤 이런 식으로도 좀 해보는 게 어떡한가라는 어떤 보도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게 1차 전혀 검증의 필요성. 그냥 따라만 다닌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사진 보도 중심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예.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있나요? 자, 이 대통령 집무실 관련된 사진 얘기를 저희가 언중용으로 거의 매주 다루게 되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제 대통령 집무실 방문 관련한 사진이 굉장히 좀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논란이 커지니까 이 야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에 사적 공간처럼 김건희 여사가 왔다 갔다 하거나 그 사진이 밖으로 유출되는 거는 문제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 거죠.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가족의 거실이 아니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고요. TBS 뉴스공장의 진행자인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가 공사 구분을 못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부인 중에 누가 집무실에서 사적 사진을 찍어가지고 팬클럽에 유포를 했느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판이 쏟아지니까 거꾸로 이 사진을 유출했다고 할 수 있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죠. 저희가 한번 다뤘던 강신업 변호사, 네. 건희사랑 팬클럽의 회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여기가 이제 그 진앙지였는데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제 김정숙 여사도 청와대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 있다. 라면서 강신업 변호사가 그걸 페이스북에 올리고 반격을 시도한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 사진들이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몇 개 이제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가 하트를 그리고 있는 사진 이런 거를 본인의 페이스북 패친들이 보내줬다면서 몇 장을 올렸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진이 뭔가를 들여다봤더니 2020년에 찍힌 사진인데요.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원래는 이제 청와대 개방 행사를 어린이들한테 하는데 이때는 코로나 시국 한창 그 중심이어가지고 직접 개방은 못하고 온라인 청와대 개방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용 영상을 찍을 때 그때 찍힌 사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업무의 일환이었다. 업무의 일환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어떤 사적 사진하고는 좀 맥락이 다르다라는 비판들이 나오니까 네. 다시 강신업 변호사가 추가로 사진을 올렸는데 한국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만 집무실에 가족들이 오는 게 아니고 미국 대통령도 집무실에서 가족들하고 사진을 많이 찍는다. 그러면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뭐 낸시 여사라든지 오바마 대통령 부부라든지 저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부부라든지 뭐 이런 사진들 여러 장을 또 올렸고요. 요 강신업 변호사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서 조선비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대통령의 사례들하고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목도 윤 대통령처럼 오바마도 아내를 집무실에 데려왔는데 박지원, 김어준은 사적 영역 아니라고 한다. 이제 이런 식의 제목을 뽑아서 논박에 가담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이제 언중유골 청취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맞는 반박이냐? 요건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에 대통령의 가족이 왔느냐 안 왔느냐? 그게 사적인 사진이냐 공적인 사진이냐? 이건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 사안의 본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사진이든 미국 대통령 가족의 사진이든 이 사진들은 다 청와대의 공식 사진사를 통해서 혹은 백악관의 사진사를 통해서 촬영이 이루어지고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유통이 된 공개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나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집무실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 사정 부인이라고 쳐요. 사장실을 제 집 드나들 때 뻔질나게 들어다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네네네. 한번 가서 구경할 수도 있죠, 사실. 그렇죠.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JB가 사장 부인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생경하네요. 그럼 반대로 쳐. 반대로 저는 이제 그 동성애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뭔 얘기야, 이건. 그럴 수 있으니까 부부일 수 있죠. 아니 네. 남편이 대통령 됐고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 한번 둘러보고 구경할 수 있죠. 그럼요. 네, 뭐 네. 그거 뭐 여기가 무슨 뭐 철벽 침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뭐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제 집 그러니까 드나들 때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공사 구분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그것까지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러니까 뭐 정색을 하고 따질 성질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거는 그게 아니라 지금 헬마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바로 그런 부분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 사진이 찍혔고 어떻게 해서 그럼 사진이 릴리스 됐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의해서 이게 쭉 관리가 되면서 이루어진 거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적 방문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을 사적 이용을 했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사적 이용이라는 게 갔다가 아니라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인기 관리용으로 활용을 했다면 그게 문제인 거죠, 오히려. 지금 지적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인 거죠. 그 사진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촬영이 돼서 또 어떻게 팬클럽에게 전달이 되고 그게 이제 보도가 됐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공식 경로가 아니라 사적 경로를 통해서 이게 유통이 된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네. 자칫하면 큰 문제로 번질 우려도 있다는 건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규정을 지킨 것이냐의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김건희 씨 사진이 논란이 됐던 것도 대통령 대변인실에서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해명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이제 허위 브리핑 논란이 있었던 건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청와대가 개방이 됐잖아요. 네. 근데 개방되기 전에 청와대 그 경내나 관저 경내가 시시콜콜에 모든 게 다 저게 공개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보안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하더라도 이제 배경이 어디까지 노출이 되는가 이런 것도 다 사실은 맞습니다. 제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창문이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런 거는 대통령 경호에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나가면 사진 한 장 찍어줘 갖고 뭐 내가 어디 관광지 놀러 가서 한 장만 찍어주세요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그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촬영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보안 규정에 이 적용을 받는 사람이 그리고 그걸 검토받는 사람이 촬영을 하느냐 아니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사적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밖에 다른 뭐 보도를 하고 싶다거나 혹은 뭐 팬클럽에 전달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게 대통령실 내부에서 걸러진 뒤에 이루어진 문제인지 아니,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자들한테 보안해 깔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자들 맞습니다. 핸드폰에. 네. 근데 왜 근데 사진을 저런 식으로 그냥 무방비로 가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논란이 된 게 그러면 누구 폰으로 찍었느냐? 김건희 여사 폰으로 찍었다고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해명했는데 아니 김건희 여사는 찍힌 사진에 왜 폰을 들고 있느냐? 그럼 직원이랑 폰을 나눠서 들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제 수밖에 없는 핸드폰으로 거죠. 찍어주세요. 그러면 덱 핸드폰을 제가 잠깐 네, 들고 들고 있을게요.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도 참. 제대로 해명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어디 놀러 가서 사진 찍을 때 여기서 사진 찍으면 안 돼. 이런 경우는 제지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물며 대통령실에서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사실 이 사안을 지금 이제 중계 보도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했고 강신업 변호사는 이렇게 반박을 했고 다시 민주당 쪽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했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중계만 할 것 같으면 언론이 충분히 제 기능을 한다고 우리가 보기는 좀 어렵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좀 팩트 체킹을 해서 지적할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는 태도가 좀 필요하다라는 아니,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 자리에서 얘기했나 JB타임즈에서 얘기했나 헷갈리긴 하는데 네. 이럴 바에는 그냥 공개 활동하세요. 그냥 등판하고 네.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대통령 배우자를 영부인이라고 붙여도 돼요. 그렇죠. 할 거 하고 차라리 그러면 그 대통령실에서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제어가 되고 관리가 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왜 저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제2부속실 부활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세상의 진리는 그 단순한 거예요. 그냥 정도대로. 그렇죠. 그냥 정도대로 하세요. 왜 자꾸 우회로를 택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답답하네요. 그죠? 항상 순리대로 준비하는 언중유골입니다. 네. 네, 이제 최욱 씨한테 가서 좀 혼날 일만 남았고. 네. 자. 언제 가요? 순리대로 가서 혼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마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